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요. 지역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적 경제 공동체. 오늘 이야기 주제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특별한 초대 손님을 좀 모셨어요. 세종시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에서 팀장님을 모셨거든요. 잠시 후 노래 한 곡 듣고 팀장님을 모시고 지역 주민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부터 듣겠습니다. 긴긴 밤 몰아세우며 달려가는 기차에 검은 빛 창밖으로 흔적뿐인 바람 부네 가난한 고향 하늘 너를 처음 본 그곳에서 하늘도 여름 바다도 나를 반기지 않네. 이제는 울어도 난 울지를 않네. 울지를 않네. 내 맘은 언제나 제자리 아무리 버려도 그대로네. 제자리 아무리 버려도 그대로네. 제자리 아무리 버려도 그대로네. 새벽녘 먼 눈 뜨고 아침이 오네. 여기 저 떠난 이 자리 어쩔 수 없는 내 사랑. 바라지 않았네. 무모한 바램 하나 없었네. 풍경은 언제나 제자리 아무리 달려도 그대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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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아무리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루시드 폴이 부른 풍경은 언제나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잔잔하게 깔리는 게 이제 가을 정치하고 잘 맞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요,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팀장을 맡고 계신 김문규 팀장님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문규라고 합니다. 예, 마이크를 조금만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연말이라 많이 바쁘네요. 그 업무 특성상 연말에 좀 많이 일이 좀 몰리는 편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지원하는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인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이 예. 사업비 집행 기간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 지금 시기가 사실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예, 하죠. 예, 그렇군요. 간단하게 그 청취자분들께 그 자기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하기도 어려운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라는 곳에서 마을 공동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세종시에 온 지는 이제 한 2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 전에는 수원, 제주, 제천, 원주 같이 좀 다양한 지역에서 좀 비슷한 업무들을 해봤고요. 음, 지역만 많이 옮겨 다닌 게 아니라 예. 일반 기업이나 NGO, 시민단체 같이 좀 다양한 예. 활동들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방랑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방랑. 아니 여기 저그 원고에 보면 노숙자 생활이라는 거 적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 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서른 초반쯤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예. 졸업 논문을 쓸 때쯤인데, 예. 제가 이제 기록관리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이제 사회적 기억. 기억이 이제 좀 발음이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메모리, 기억입니다. 메모리, 네. 기억이요.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를 위한 아카이브 수립 전략이라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상당히 어렵네요, 제목이. 논문 주제는 많이 잡았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 저도 예. 논문 쓰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네. 어쨌든 그 논문을 준비하다가 조금 더 글로만이 아니라 직접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언제였는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죠. 늦가을 초겨울쯤에 예. 부산역으로 가가지고 한 반년 동안 부산역 와. 6번 출구에서 아, 정말요? 노숙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예. 와, 제가 그 농촌 봉사활동 체험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노숙자 체험을 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원래 그렇게 길게 그 생활을 유지할 건 아니었고 그냥 예. 좀 경험을 해보자는 의미였는데 아, 인간이란 게 참 무서운 게 적응의 동물이라서 예. 한두 달 지나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예, 예, 예. 반년을 채우고 할만하던가요? 생각보다 좀 어렵진 않았습니다. 부산이 좀 따뜻하기도 했고 예. 겨울철이긴 했지만 그렇군요. 반년 동안, 노숙자 아, 이 얘기가 좀 딴 데로 좀 빠지긴 했는데, 야, 정말 몸으로 부딪히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팀장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회적 그 발음이 어려운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세종시에 어디쯤에 있죠? 네, 저희 센터는 예. 도담동에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담동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싱싱장터. 도담동 싱싱장터. 네, 예, 거기 거기 바로 문동장 옆에 넓은 데 있습니다. 말하는 네, 거죠. 주차장 넓은데. 예, 주차장 싱싱장터 넓은데.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치가 있고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나요? 네, 저희 이제 팀이 운영기획팀, 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팀, 사회적경제팀 4개 팀이 있고 예. 총 인원은 13명. 제가 정확히 머릿속으로 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13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경제 공동체는 그 정부 출연 기관입니까? 아니면은 뭐 자발적으로 생긴 민간 단체입니까? 저희는 이제 원래 그 세종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일부를 예.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하는 이제 일종의 민간 위탁 기관이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참고하는 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참고하는 책은 공동체의 감수성이라는 책입니다. 구현주 씨가 지은 책인데 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신 분들은
공동체의 감수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략적으로 훑기는 했는데 공동체의 본질적으로 던지는 7가지 질문 7개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쉽게 썼더라고요. 사실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찾아보면 너무 어려운 책이 너무 많아요. 뭐 저 논문이라든지 핵심 주장을 담고 있는 그 각 전 세계의 그 학자들이 막 쓴 책이 너무 많은데 이 책은 그래도 좀 현장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책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참고하는 책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가 뭡니까? 네, 이게 좀, 공동체. 인생이란 뭡니까? 이가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어렵죠. 예, 아까 책 소개해 주실 때도 그랬지만 사실 공동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개론서도 많이 부족하고 예, 굉장히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예, 일단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죠. 동일한 목적이나 취미를 가지고 모여 있는 일종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동호회라든지 동문회, 뭐 팬클럽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일단은 공동체를 그렇죠. 네.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이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 공동체 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그러면 그 막 공동체를 막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예. 그것도 업무의 일부이긴 합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는 주민자치 사업팀은 주민자치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예, 주민자치팀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읍면동 세종시에 있는 2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그리고 마을계획단이 예.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팀은 이제 사회적경제 기업이죠. 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비즈니스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그것도 공동체니까 아, 단체나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예, 마을 공동체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와 주민자치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저희 마을 공동체팀은 주민자치의 예. 출발점이 되는 이제 그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주민자치의 기본이 되는 이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공동체를 발굴하고 발굴한다는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 육성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예, 저희 예.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다 맡아 하고 있는 예. 운영팀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마을 공동체 팀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고 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한 꽤 정확하지 않더라도 한 10여 년 됐나요? 아까 예. 초반에 말씀드렸던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익숙해 있던 거죠. 옛날에 예. 뭐 촌락 공동체 같은 것처럼.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공동체가 기본에 전통적인 이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최근에 현대에서 다시 마을 예. 공동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중시되기 시작한 거는 사회적 경제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이제 도시와 가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예. 찾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아. 그런 움직임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일본에서는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이제 운동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됐는지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 예. 아마 글쎄요.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화, 도시화 성장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그냥 시족 단위로 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막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사회가 이제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 네. 요 정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굳이 뭐 공동체가 있어야 되나? 각자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힘을 합치면 예전에 뭐 오래된 속담처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예, 공동체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공동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일을 해결해 나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운영을 하면 우리 사회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사실 이 책에 공동체의 감수성이라는 책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팀장님의 개인적인 뭐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된다는 말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우리 촌락 공동체, 예전에 전통적인 농촌 마을의 이제 공동체는 예, 촌장님의 말 혹은 이장님의 말이 절대적이고 권위적이었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각 우리의 마을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화와 토론을 하는 학습의 장이 공동체 안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예.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어, 어떤 맥락상은 공동체가 거의 민주주의 역할을 한다 하는 뭐 학습장이죠. 네. 그렇죠. 학습장으로 봐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참여를 안 하다가 하게 되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자기도 움직이고 의견도 내야 되고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뭐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토론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다양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일반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직장이나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잡으면 주식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뭐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공동체 일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흔한 직장은 아니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예. 이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네. 사연이 있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이나 뭐 시민단체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중간지원기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일을 해왔는데요. 일단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과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일반 기업에서는 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종속이 돼서 예. 어떤 일과 생활이 제 입장에서는 일과 예. 생활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일은 일이고 생활은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부품으로서 돌아가는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지원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 일과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그래요. 싶어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생활하는 것과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집에서도 똑같이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또 예. 회사에 나와서 또 일을 하고 이게 분리가 되지 않죠. 야, 그런 정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환상적인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죠? 이게 이게 과연 회사, 환상적일까요?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서의 역할과 집에서의 역할은 정말 완전히 물과 기름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팀장님은 어떤 동일시되는 사이 삶과 직장이 동일시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일반적인 기업에 다니다가 이쪽 분야로 이제 커리어를 전환한 것은 예. 말 그대로 가치와 자아 실현을 예. 확실하게 인생 삶에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동일시하면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온 거죠. 아, 그래요. 일반 회사도 많이 다니셨어요? 네, 한 7, 8년 정도 이제 일반 기업에서 기업에 일을 했는데 다니다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흔하진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릴 적 꿈이 등대지기 이거 뭡니까? 우리 원고에는 그렇게 쓰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지극히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예. 좀 구조주의자, 시스템 우선주의자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 흔히 MBTI라고 하면 I가 있고 뭐 E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것처럼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인데 저는 지극히 내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직업을 선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등대직이죠. 정식 용어로는 항로 관리 표지원 아. 직업을 좀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극단적인 직업을 선택하자면 그런 쪽이다. 네. 제일 힘든 게 영업직 이런 그렇죠. 거겠네. 네, 사람과 대면하는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예. 공동체를 관련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게 예. 생각보다 좀 아니,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업무가 사람과 제일 많이 만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예. 많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공동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이랄까, 내가 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랄까, 내 스스로 안에 이제 주체적인 일을 할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성격하고는 잘 맞지는 않지만 이거는 내가 좀 내 가치관하고 맞는다 하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사실 이 분야 그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는 예. 그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주체성 혹은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러한 가치에 근거해서 생활 속의 문제와 필요를 협동과 연대라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사람과 대면하는 거 힘들어하는 그런 호호와는 별개로 그러한 네. 방식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그러한 방식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 그러한 경로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아, 그렇군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직업을 가지는데 자기 가치관하고 맞지 않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돈을 뭐 억만금을 준다 해도 막 후회스럽고 막 후회되는 그 비참한 삶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제가 더 확실히 아는 부분인데요. 정말 그게 자신하고 맞는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멋져 보여요. 그런 삶이. 예. 네. 멋져 보이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데 그게 그리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음악 한 곡 듣고 한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신촌 브루스가 부르는 나그네 옛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솔길을 거닐며 옛 생각에 젖어보네. 하늘 떠다니는 구름 내 마음 같아 종일토록 헤매이나 좁은 심장 높이 멀리 달려가는 시외버스 먼지 속에 옛날 철 모르던 아이들 시절 꿈처럼 떠오르네. 이제 다시 못 올 아름다운 무지개 시절 불발 언덕 위로 바람 불어가고 내 마음 근심 걱정 하나 없던 행복한 시절 언제나 다시 오려나.
흐르는 강물 바라보면서 옛 노래를 불러보네. 텅 빈 머릿속을 돌아 맴도는 나그네의 옛 이야기. 이제 다시 못 올 아름다운 무지개 시절 불발 언덕 위로 바람 불어가고 내 마음 근심 걱정 하나 없는 행복한 시절 언제나 다시 또다시 오려나 흐르는 강물 바라보면서 옛 노래를 불러보네. 텅 빈 머릿속을 돌아 맴도는 나그네의 옛 이야기. 노래 들었습니다. 신촌 브루스 나그네의 옛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동체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팀장님하고는 이제 구면이긴 한데 지난번에 이제 상담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책 너머 세상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멤버 규합해가지고 우리는 책을 읽고 어떤 뉴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취지 안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옛날에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걸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데 해가지고요. 그 설명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마을 공동 그게 뭔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제 못 알아듣고 열심히 하라고 이제 격려만 하고 이제 이렇게 끝났거든요. 마을 공동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직장 동료분들에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참 짐작이 되는 게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딱 한 줄로 마을 공동체, 제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는 이런 거다라고 한 줄이나 혹은 짧게 딱 설명을 드리기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이 마을 그쵸, 공동체라는 맞아요. 단어 자체가 마을이랑 공동체가 합쳐진 단어인데 예, 마을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개념이 굉장히 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네. 가능해서 굉장히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지원기관 입장에서도 이러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를 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먼저 이제 지리적으로 지역 기반의 이제 마을 공동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읍면동, 우리 세종시의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각 읍면동에 또 있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그렇죠. 뭉친 예. 어떤 조직이란 지리적 얘기죠. 기반을 가지고 예. 있는 예. 새마을 운동회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단위로는 리단위의 이제 마을회, 뭐 예를 들어서 읍내 삼리 마을회나 예. 부강 오리 마을회, 뭐 이런 마을회.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요. 네, 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 공동체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서포트해주는 어떤 뭐 정부나 국가기관의 시스템 협조가 없어도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마을 공동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넓게 보면 그러한 것들도 다 마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다만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예. 새마을 운동회 같은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저희 지원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그건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고 지리적으로 네. 이제 뭉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 마을 공동체니까 세종시만 이제 컨트롤을 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세종시의 주민등록지가 돼 있거나 혹은 직장이 세종시이거나 직장이 네. 세종시거나 그렇군요. 주민이라는 개념이죠. 지리적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는 그런 지리적 기반의 마을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나 분야에서의 시민들의 활동 또한 마을 공동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제를 가지고요. 네, 주제나 지금 디제이님께서 하고 예. 계신 책 넘어 세상도 지리적 기반은 아니시죠. 지리적이건 아니죠. 그렇죠. 주제를 갖고 하는 주제를 거죠. 갖고 하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동의 한정적인 기반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 혹은 환경운동, 뭐 이런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 마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에서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조적인 스스로 예. 해결하기 위한 모임인과 동시에 노동이나 인권, 환경 문제를 스스로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시민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적인 학습자까지도 공동체, 마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력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좀 오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동창회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놀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한 침묵은 아닌 거죠. 단순한 친목도문 아니고 어떤 활동성이나 주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리적 그다음에 특정한 주제 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셨는데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육성 책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 첫 번째로 세종시에서 직접 공모를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디제이님께서 예. 하고 계신 책 넘어 세상도 지원하신 세종시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에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근거는 세종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거기 일단 사실 저희 같은 지원 기관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할 때는 이런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원 기관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예. 정도 좀 카테고리를 좀 범주화시켜서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예. 그 범주화시킬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 조례에서는 마을 공동체를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이나 저희 센터의 자체 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하고 공익적인 방송이라든지 뉴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걸 할 테니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낸 거고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이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자체로 우리가 뭐 등 따스고 배부르게 먹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엄격한 어떤 규제나 법 테두리 내에서 오롯이 그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만 쓰도록 그렇게 이제 제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금액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초창기 병아리 단계 이게 단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단계가 어떻게 돼 있죠? 일단 처음 공동체를 시작하는 분들은 형성 단계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예. 금액도 말씀드릴까요? 뭐한 상관은 저는 여기는 괜찮습니다. 금액은 뭐 이제 형성 단계 공동체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연간. 네, 연간이고요. 예. 활동 1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그다음에 형성 단계를 거친 공동체는 그 다음 단계인 활동 단계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단계에서는 우리 형성 단계에서 공동체를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보다 좀 더 깊은 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나는데요. 좀 예. 많이 늘어납니다. 예. 형성 단계에서는 200만 원이었는데 활동 단계에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세 배, 세 세 배가 배로 늘어나네. 예.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공동체가 같은 기획을 해서 예. 이루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러면 두 팀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 팀 합쳐서 1,000만 합쳐서. 원입니다. 그럼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따로따로 받으면 600씩 두 개를 받으면 1,200만 원인데 예. 같이 들어가면 오히려 1,000만 원이 되죠. 좀 조삼모사일 수도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뭐 같이 저 힘을 합치면 그만큼 이제 자원이 좀 덜 들어가는 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뜻 듣기는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언뜻 드는 생각이 한 달에 200도 아니고 1년에 200 하고 1년에 600이면 너무 그 금액이 적은 거 아니냐. 사실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라도 우리 공동체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있었거든요. 으쌰으쌰 하고 우리끼리 우리 돈 내서라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팀장님 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하는 거니까 금액만 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 그냥 제로에서 돈을 지원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에 600만 원까지 가고 이제 지원을 받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없어도 운영됐던 어떤 공동체의 어떤 보탬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느낌이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공동체 지원 금액 말고도 이건 좀 건의사항입니다. 말고도 어떤 다양한 루트의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어떤 지원책이 좀 강구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금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전 외적인 부분, 아니면 뭐 인정패를 준다든가, 예를 들면 인정패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금액에만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등치가 돼서 내 사업은 200만 원짜리 사업이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해도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사업에 관심이 있고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금액만 보고서 할 건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책이 강구도 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을 이제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이제 직접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소회를 말해봤습니다. 좋은 예. 말씀이십니다. 예, 사실 예.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이 사실 공동체에 지원되는 우리 보조금이 공동체 활동에 정말 열심히 자기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그분들에게 어떠한 뭐 수고비나 급여를 받는거나 이런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돈으로 그냥 할 때는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보조금을 받아서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산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공동체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굴러가던 공동체가 이 사업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좀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공동체 이 육성 지원 사업은 육성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잘 운영되던 공동체보다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가 우리끼리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좀 부스터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우리끼리 잘 하다가도 뭔가 이걸 우리가 좀 더 뭔가 특정한 뭔가 활동이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좀 더 지원받고 싶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좀 보완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공동체가 뭔가 특정한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뭔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좀 보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앞뒤가 이제 뒤바뀌는 거죠.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우리 이제 이걸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따먹기 위한 네. 그 뭐냐 활동이 돼서는 오래 갈 수도 없고 잘 되지도 않더라. 뭐 그런 말씀으로 좀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하나만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이제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데 이 분야에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아니면은 아이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네. 그런 이유가 있었을는지 궁금하고요. 어떠세요? 뭐 100% 만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초반에 그 일반 기업에 다니다가 이 분야로 온 이유가 이제 자아실현이라든지 뭐 예. 여러 가지 생활과 가치 추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약간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최근에는 사실 좀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일이 힘들다거나 뭐 어렵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게 뭐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건데,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원해서 이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고 예. 처음 일을 시작하고 이제 한동안은 이 일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이 너무 뿌듯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평생 지치지 않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지쳤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예. 어느새부턴가 예전에 회사에 다니던 그 시절의 마인드 그 시절 돌아오는 거죠. 그냥 이 일이 활동이 가치 실현과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저 일로서 다가오고 있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올해는 개인적으로 누구도 주지 않았지만 그냥 제 스스로 오늘은 안식년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좀 사업을 좀 줄이고 좀 쉬어가면서 우리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매니저님에게 많은 짐을 부여하면서 좀 자세를 재정립하면서 예. 내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어떤 불만이 생겨서라기보다도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시네요. 일종의 그냥 네. 번아웃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그 열심히 하면 번아웃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은 좀 화내시겠는데. 예, 좋습니다. 지금 쭉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 이야기를 듣고 1부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하고 1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2부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김현식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별의 종착역 노래를 듣고 1부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이 나그네 길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의 마음은 왜 못 오나 푸른 달빛 아래 나는 눈물 친다 이별의 종착역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끄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고달픈 이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아하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개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른다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창밖에 보이는 저 모습 어딘가 거리를 헤매는 저들은 누구인가 말없이 돌아서 떠나가는 사람들 이곳이 내가 사는 세상 이곳이 내가 사는 세상 시커먼 하늘 아래 저 모습 어디인가 소리치며 악쓰는 저들은 누구인가 살아지도 못하고 죽어
그